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 남자, 제 비서 김전무였습니다. 그는 대걸레를 들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회장님? 카페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 여사입니다. 낡은 몸빼 바지에 때 탄 운동화. 남들 눈엔 그저 궁상맞은 할머니로 보이겠죠. 하지만 제 통장엔 수천억이 들어 있습니다. 강남 빌딩 세 채의 주인. 그게 진짜 접니다. 물론 며느리 수정이와 아들 민준이는 꿈에도 모릅니다. 새벽 5시 반. 저는 오늘도 청담동 골목에 있는 며느리의 카페, 수아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 건물도 제 것이고 인테리어 비용 6천만 원도 제가 몰래 댄 겁니다. 하지만 수정이는 제가 350만 원 월세를 100만 원이나 깎아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어머님, 또 오셨어요? 문을 열어주는 수정이의 표정이 싸늘합니다. 응, 청소 좀 도와주려고. 그냥 업체 부르면 되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면 제가 곤란해요. 말은 곤란하다지만 수정이는 저를 말리지 않습니다. 그저 카운터 뒤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을 뿐이죠. 저는 묵묵히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왜 사서 고생이냐고요?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가난한 시어머니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서 그들의 진짜 민낯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가는 길, 수정이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가실 때 뒷문으로 가세요. 이제 손님들 올 시간이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제 건물, 제 가게에서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뒷문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멸시와 모욕 압축 버전. 일주일 뒤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들어서자마자 수정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보자 저를 밖으로 급히 끌고 나가더군요. 제가 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나는 그냥. 어머님 오시면 가게에서 냄새나요. 손님들이 싫어한다고요. 냄새. 매일 깨끗이 씻고 나온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할 소리인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청소도 마음에 안 들어요. 대충대충 하시잖아요. 수정이는 한숨을 쉬더니 카페 안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샌드위치인데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라 못 팔거든요. 버리기 아까워서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형편 어려우시니까 한 끼 때우시라고요.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음식. 월세 5억을 받는 제가 폐기 직전에 샌드위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저는 그 샌드위치를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뻣뻣하게 굳은 빵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자. 바닥까지 다 보고 나면 그때 판단하자. 목이 메어 물 없이는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수정이가 요즘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더라.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엄마가 눈치 없이 구니까 그렇죠. 뭐라고? 수정이한테 들었어요. 냄새나는 옷 입고 가게에서 얼쩡거리지 좀 마세요. 제 체면도 좀 생각하시라고요.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마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오기로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래도 내 정성을 보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말고 반찬을 담아 카페로 갔습니다. 수정아, 아침 안 먹었지? 도시락 좀 싸왔어. 하지만 수정이는 도시락 보자기를 보더니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냄새 밴다고요. 그러더니 도시락을 들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안 먹어요. 버릴게요. 새벽 내내 만든 김밥과 반찬이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수정아, 저 바빠요. 가보세요. 아, 그리고 내일 제 친구들 오니까 절대 오지 마세요. 친구들? 네, 부잣집 딸들이라 어머님 같은 분 보면 놀라요. 쪽팔리니까 얼씬도 하지 마세요. 쪽팔린다. 저는 빈 보자기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오지 말라고? 재벌집 친구들이 온다고? 좋다. 내일 내가 직접 가서 그 쪽팔린 시어머니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 다음 날 오전 11시 며느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며느리 친구 3명이 저를 보며 수군대더군요. 어머, 저 촌스러운 할머니는 누구야? 수정이가 당황해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눈치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신경 쓰지 마. 그냥 일당 주고 쓰는 동네 아줌마야. 청소나 시키려고 불렀어. 동네 아줌마. 시어머니인 저를 그렇게 소개하더군요. 수정이는 제 손에 대걸레를 쥐어주며 큰 소리로 하대했습니다. 아줌마, 저기 바닥 좀 닦아요. 더러우니까 꼼꼼히 하세요. 저는 말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닦다가 실수로 친구 한 명의 신발에 물이 튀고 말았습니다. 아, 내 신발. 이거 100만 원짜린데. 친구는 길길이 날뛰었고 수정이는 지갑에서 5만 원권 3장을 꺼내 제 얼굴에 뿌렸습니다. 돈 줄 테니까 당장 꺼져요. 다신 얼씬도 하지 마요.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돈. 저는 무릎을 꿇고 그 돈을 주었습니다. 수치스러움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 남자, 제 비서 김전무였습니다. 그는 대걸레를 들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장님? 카페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5만 원권 3장을 구겨넣고 명품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김전무, 저 사람들 신원 파악은 끝났나? 네, 이미 마쳤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친구들을 향해 수표 한 장을 던졌습니다. 100만 원이다. 세탁비하고 다신 내 눈에 띄지 마라. 친구들은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도망쳤고 카페엔 수정이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이게 무슨... 사시나무 떨듯 떠는 수정이. 저는 천천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까 나더러 냄새나는 동네 아줌마라고 했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건물 주인도 누군지 몰랐겠지. 김 전무가 계약했으니까. 수정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건물, 인테리어 비용, 내가 쓰는 집기들, 다 내 돈이다.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어서 몰래 지원해준 내 배려였어. 수정이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까 내가 돈 던질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아나? 김전무 서류 줘. 저는 김전무에게 건네받은 서류 봉투를 수정이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다.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 회장님, 이 가게가 제 전부예요. 내 돈으로 차린 가게가 어떻게 내 전부니? 두 번째는 이혼 소송장이다. 수정이가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민준 씨랑 저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한테 썩은 샌드위치를 먹이고
대걸레질을 시켜? 내가 사랑한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의 월급 봉투였겠지. 저는 주머니에서 아까 주었던 꼬깃꼬깃한 5만원권 3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의 머리 위로 흩뿌렸습니다. 자, 일당 15만원이다. 내가 준 거니 돌려주마. 어머님, 제발이요. 그만해라. 내 눈물 콧물로 내 가게 바닥 더럽히지 말고. 저는 바짓가랑이를 잡은 수정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김전무, 이 사람 끌어내. 수정이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와 청담동 집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수정이의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도와드릴까요? 아니, 그냥 둬요. 본인 엇보니까. 복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머니, 갈 시간이에요. 봉사활동 복장을 한 아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이혼 후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지난 1년 제가 청소부 옷을 입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지갑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눈을 보고 있나요? 부디 늦기 전에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껍데기가 아닌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박 여사입니다. 68살. 강남의 빌딩 3채를 가진 자산가.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